자, 이번에는 정확도와 정밀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확도와 정밀도는 우리 지금 이 5차론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정확도는 참값에 얼마나 관측값이 몰려있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밀도는 관측값끼리 얼마나 자기들끼리 몰려있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차론 외에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즉 정밀도가 높다, 다른 말로 정확도가 높다, 다른 말로 정도가 높다, 다 표현하는 것이니까 혼돈하지 마시고, 다만 이 5차론 부분에서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엄격히 구분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도에 대한 얘기부터 가보죠. 정확도는 참값과 관측값 사이의 근접도, 즉 밀집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참값에 관측값들이 얼마나 몰려있느냐, 얼마나 가깝게 몰려있느냐, 이게 바로 정확도를 정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측값들이 참값에 가까이 근접해 있으면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정확도는 그 척도가 뭐라 그랬죠? 아까 평균 제곱 오차라고 얘기했습니다. m의 제곱,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 m의 제곱이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낮은 겁니다. 또 m의 제곱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도가 높은 겁니다. 따라서 이 m제곱,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해서 이 크기가 얼마가 되는가를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도는 평균 제곱 오차, m제곱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앞식에서 수식 여러 개 나올 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 즉 표준 편차의 제곱과 바이어스, 편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의 제곱이 높다, 즉 표준 편차의 값이 크다 라고 한다면 낮은 정밀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낮은 정밀도. 그리고 이 바이어스, 베타의 값이 적다, 편의가 적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정확도가 높다는 얘기죠. 왜? 이 값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값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그마의 제곱이 낮을 때, 즉 표준 편차의 제곱이 낮다, 이 얘기는 정밀하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 만약에 이 베타의 제곱, 바이어스의 제곱이 높다면, 이 값이 높아진다면 얘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역시 얘는, 즉 정확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정확도와 정밀도는 서로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즉 정확도가 높다고 반드시 정밀도가 높지는 않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확도의 특징을 한번 보죠. 정확도의 특징. 정확도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관측값과 참값이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관측의 정교성이나 관측의 균질성과는 무관하죠. 그리고 정오차와 과실이 얼마만큼 제거되었는가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정확도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정밀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밀도. 자, 정밀도는 관측값끼리의 근접도 또는 관측값끼리의 밀집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관측값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가깝게 근접해 있으면 높은 정밀도를 갖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그 정밀도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이것은 부정오차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자, 그럼 정밀도의 해석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정규분포 곡선으로 정밀도를 해석하게 되는데, 높은 정밀도는 정규분포상에서 폭이 좁고 뾰족한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여기서 이 fx1이라는 파랑색 곡선이 fx2라는 이 갈색 곡선보다, 오렌지색 곡선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정밀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관측의 균질성을 표현하는 척도로 우리가 정밀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관측값끼리 편차가 작으면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또 이 정밀도는 관측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측 장비나 관측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밀도는 부정오차, 즉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오차 곡선, 이것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면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부정오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정밀도의 척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차원에서의 정밀도의 척도와 2차원에서의 정밀도, 3차원에서의 정밀도 척도가 각기 나뉘게 됩니다. 자, 1차원에서의 정밀도 척도는 우리가 보통 시그마로 얘기하죠.
그래서 시그마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이 시그마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일단 기억해 두자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확도의 척도로 사용됐던 거죠. 평균 제곱 오차. 그래서 이 표준 편차의 제곱과 편의의 제곱으로 표현되는 이렇게 이 하나의 값을 가지면 1차원 값으로 정밀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부정 오차 중에서 뒤에서 우리가 이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해서 많은 그 정밀도 또는 정확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m 값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2차원 정밀도의 척도는 이 오차 타원으로 판단을 합니다. 오차 타원은 장축과 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각각의 2차원 좌표를 갖는 이러한 축으로 2차원 정밀도의 척도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오차 타원은 장반경 시그마 x와 단반경 시그마 y로 이루어지는 타원이라고 설명을 앞서 드렸죠.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시그마 x 즉 장반경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경우 즉 시그마 x가 시그마 y보다 크다라는 그런 정밀도의 척도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고, 반대로 시그마 x보다 시그마 y가 크다면 서 있는 계란 형태를 나타내게 되죠. 그리고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같다면 완전한 원이 될 겁니다. 또 표준 오차 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그마 x와 시그마 y 대신에 시그마 맥시멈과 시그마 미니멈을 주축으로 하는 타원을 우리가 표준 오차 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내 타원은 표준 오차 타원의 2.447배가 되는 타원으로, 자, 요게 조금 작아졌는데 요 색깔과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맥시멈과 시그마 미니멈을 표현한 표준 오차 타원입니다. 여기에 2.447배, 그러니까 시그마 맥스가 2.447 시그마 맥스가 됐겠죠. 요렇게 커지는 2.447배의 타원을 우리가 실내 타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표준 오차 타원은 실내 타원의 0.394배, 즉 39.4%, 요 안에 있는 것이 바깥의 타원보다 39.4% 작은 그런 타원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차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수족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린 지금 정확도와 정밀도 중에 정밀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오차 타원의 원점 O에서 타원 밖의 임의점 Q를 이렇게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직선 위에 타원의 한 점과 접선을 이루는, 접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이 점 S라고 한다면 이 점을 쭉 따라서 그려보면은 요러한 뭐랄까요, 헬로키리 같기도 하고 하여간 요러한 곡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곡선이 오차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분포 곡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확도와 정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높은 정확도의 경우가 되겠네요. 즉 참값의 가운데가 참값입니다. 이 참값에 몰려 있는 것이 많고 밖으로 뭐 약간 몇 점 안 되는 점들, 이런 점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얘를 높은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에 이런 경우에 참값에 가까운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즉 관측값끼리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있는 정도가 클수록, 즉 관측이 균일하다는 얘기겠죠. 이럴수록 우리가 높은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높다고 반드시 정밀도가 높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시면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다 모두 모여 있다면 이거는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겠지만 이런 경우, 이거 총 잘 쏘는 사람이에요, 못 쏘는 사람이에요? 예, 잘 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0점 조정한다 그러죠. 예, 0점 조정을 해서 총을 쏘면은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랬는데도 이렇게 됐다.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 시력이 아주 안 좋은 경우거나 눈이 삐꾸가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에 중구난방식으로 막 찍어놨죠. 요거는 정확도도 낮고 정밀도도 낮다라고 표현을 합니다.